자, 오행의 한난조수. 이거는 오행 소속표나 뭐 중의학이나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목이라고 하는 건 기후상으로 풍. 그래서 아마 주역 배우신 분은 목이 풍에 속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난이라고 하는 따뜻한, 왜냐하면 봄에는 따뜻하죠. 그래서 풍의 기운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따뜻할 난, 온난할 난. 그래서 우리가 경칩 이후부터는 따뜻하니까 개구리가 튀어나오잖아요. 예. 근데 입춘까지는 개구리가 안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입춘까지는 아직 인묘, 진, 사, 오, 미, 신유, 술, 해, 자주. 인월달이 입춘입니다. 그러니까 입춘이고 묘월달이 경칩인데 경칩이 되어야지 비로소 동면하는 동물들이 튀어나오니까 입춘까지는 아직 어떻습니까? 한춘이라는 이야기죠. 한춘은 차가운 봄이라는 이야기고 아직까지는 차가운 봄이기 때문에 인월달에는 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경칩부터가 이제 진짜 모든 동면하는 동물들이 튀어나오니까 이때부터가 정말 따뜻한 상황이죠. 목은 풍난, 화는 조열, 그죠? 뜨거운 기울이 있는 조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토들 있잖아요. 이 토들은 원래 토의 성향은, 토는 습이라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계절로 따지면 봄, 여름, 그죠? 봄, 여름 요 사이에 봄이라고 하는 글자는 목계절이고 화, 그 다음에 토, 금, 가을은 금이죠. 네. 수. 이럴 때 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살짝 있는 계절이 바로 장마철이에요. 그 장마철이 어떻습니까? 습한 계절이죠. 그래서 토가 습에 해당이 됩니다. 금은 이제부터는 모든 낙엽이 말라 비틀어진다 그랬습니다. 모든 물기운이 다 빠지고 나면 딱딱한 금속이 된다. 그래서 가을은 건조하다, 조하다. 그래서 가을부터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생명수라고 물이 빠지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는 모든 몸 안에 있는 물들이 다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물이 빠지면 죽는 거니까 가을은 숙살지기잖아요. 살기가 있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금의 속성 자체가 메말라요. 그러니까 아주 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면 이 아까 차가운 기운은 가을인데 건조하다라고 얘기하면 살짝 이거 화 아니야? 이런 애매모호한 성분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의 속성은 건조. 근데 가을 겨울의 기운은 차가워.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조금 여러분 혼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걸 갖다 밑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가을은 건조하다는 거. 금의 속성은 건조해요. 그래서 가장 강한 오행이 되는 거예요. 물기운이 빠지니까 가장 딱딱해지죠. 수는 차가운 계절이란 한이라든지 한냉한 느낌, 그런 기운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걸 천간의 한남조습과 지지의 한남조습으로 굳이 나누자면 천간의 조열한 기운은 목화 기운이 들어와야지 조열하겠죠. 간목, 을목, 병화, 정화. 그 다음에 무토는 조토죠. 여기까지. 조토인 무토는 물을 막을 수 있는 크고 높은 흙이죠. 양토. 네, 여기까지는 어때요? 조열 기운으로 가죠. 천간의 한습. 음토인, 그죠? 기토, 경신. 경신은 금은 가을의 기운이니까. 임계는 수, 그죠? 겨울의 기운이죠. 차가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금은 건조하다 그랬죠? 물기운이 빠져 있으니까. 물기운이 많아야 차가울 텐데. 그래서 이 경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주에 있을 때 이걸 차가운 기운으로 볼 것인지 건조한 기운으로 볼 것인지, 자, 사주에 하금의 기운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면 그때 금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건조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수금의 기운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면
그때 금은 어떻습니까? 차가운 금생수하는 기운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경신금이 사주 8글자에 어떤 포지션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가 한냉한 기운으로 볼 건지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을목. 을목은 음목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유명한 글자 습을상정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러면 음목인데 이 을목이 수가 있으면 더 습한 나무가 되죠. 이렇게 되면 불을 살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습한 을목은 어떻습니까? 불을 정화를 꺼트린다는 얘기죠. 병화인 경우에는 불을 살리는데 오히려 정화일 경우에는 아주 습한 기운으로 작용하다 보니 이게 차가운 기운은 아닌데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불을 살리지 못하는. 별로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자 오히려 을목이 화를 해친다. 그러면 수편이겠네. 네. 그렇죠. 화의 기운이 낮아진다는 건 수의 기운이 업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을목의 역할도 잘 봐야 되겠죠. 예, 단순하게 을목 자체가 여기에 갑을 병정무에 조열이 들어갔지만 이게 을목이 겨울에 태어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습목화되면서 그죠? 조금 더 화기운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죠. 화의 적은 수의 편이죠. 그렇잖아요. 불을 해치는 글자는 결국은 뭐 불의 적인 수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좀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목과 경신금은 이제 사주 8글자에 따라서 역할이 조금 달라지니까 이거는 좀 자세히 살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따로 구별을 했습니다. 하치승용. 하가 치열하면 용을 타라고 하는 건 진토는 확실히 뭘로 구별하다는 거예요. 뭔가 습으로 구별한다는 이야기죠. 수탕기호. 호랑이는 수기운이 한동해지면 어떠냐면 너무 넘치면은 반드시 호랑이를 타라고 하는 건 이는 어때요? 완전 조열로 구별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마치 사자성어처럼 이렇게 쓴 이 문구를 우리가 참 많이 쓰고 있죠. 명리학에서. 지지의 조열과 지지의 한습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억부용신 배우면서 통근하고 있는 지지를 좀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럴 때 방학과 삼합. 지지에서는 방학과 삼합이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목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은 목이 아니고 무토, 병화, 간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무토는 아까 우리가 천간에서 천간의 조열에 들어가죠. 무토는 천간의 조열한 기운. 병화는 당연히 조열한 기운. 간목도 어떨까? 천간의 조열한 기운으로 들어가. 인 안에 있는 지장간들은 전부 다 조열 기운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이 그냥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천간에 있는 지장간들을 보니까 인 안에 있는 지장간들이 전부 다 조열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으로 보면 인묘, 진은 뺐죠. 인묘진이 방합으로 목국이고 사실은 목과 화 중에서 어느 게 정말 조열한 기운입니까? 화죠. 금과 수 중에서 어느 게 한동한 기운입니까? 이러면 당연히 수고. 그러니까는 이 화와 수는 어떤가 한동으로 딱 자리 잡았는데 수와 금은 살짝 좀 애매모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목생활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을목 같은 경우는 목생활 잘 안 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오미는 어떤가 확실하게 조열하죠. 그래서 화국을 이루는 건 방합 사오미와 그 다음에 삼합으로 인, 오, 술은 확실히 조열한 기운이죠. 그래서 인, 오, 술과 사오미는 확실히 조열로 분류를 했네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묘라고 하는 글자, 그죠? 예. 이게 봄의 기운으로 살짝 들어갔는데 이 묘는 결국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을목이거든요. 분기가. 이럴 때 을목의 애매모호함이 있죠. 아까 앞에서 을목은 어떻습니까? 습을상정이라고 하는 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을목은 화를 살려주지 않아. 그럼 묘 중에 있는 을목도 어떻습니까? 습을상정의 어떤 기운을
피울 수 있잖아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묘도 결국은 을목이라는 얘기죠, 본기가. 그럼 묘도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네. 그죠?